트럼프가 또 관세 폭탄을 던졌죠. 이번에 스마트폰과 제조업이 타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머스크는 다시 24시간 7일 모두로 테슬라와 X에 올인했고 엔비디아와 양자 컴퓨팅 종목들은 조용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미국 주식 현황과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이번 주 실적을 공개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총 수익은 123만 6천 원입니다. 가장 큰 효자 종목은 단연 TSLL로 93만 1천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D-웨이브 퀀텀으로 27만 3천 원, 그리고 소엑스에서 2만 3천 원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소소하게 리게티, 코어위브, 코인베이스 2배의 레버리지에서도 각각 4,000원에서 6,000원대 수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버스인 SOXS에서는 4,700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익률이 0.13%였습니다. 다음 주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투자로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요즘 무역전쟁 끝난 줄 알았죠? 요즘 좀 잠잠하길래 다들 이제 무역전쟁 끝났나 보다 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EU의 50% 관세, 애플이랑 삼성 스마트폰에 25% 매긴다고요. 이 말에 시장은 깜짝 놀랐죠?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휘청, 달러도 한풀 꺾였습니다. 2023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애플이나 삼성 같은 기업들 미국에 공장을 옮겨야 하나 고민에 빠졌겠죠?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이게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런 불확실성 앞으로 몇 달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EU랑 협상할 생각이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거야 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투자자들도 우리도 마음 단단히 먹고 지켜봐야겠네요. 흥미롭지만 마음 한켠은 불안합니다. 트럼프의 멋진 제조업 법안은 누구에게 이득일까요? 딱 보면 제조업을 살려보자는 건데요.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고 누가 또 울게 될까요? 먼저 기쁜 소식부터 살펴보면요. 미국의 공장을 가진 제조업체들, 특히 공장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하려던 분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공장 짓는 비용을 100% 바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이자나 감가상각, 연구개발비 같은 것도 팍팍 깎아줍니다. 작은 기업들은 23% 세금 혜택도 고정으로 받게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제조업자들의 법안이라고 해도 될 정도죠. 그런데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차 같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은 이번 법안에서 세금 혜택이 줄어듭니다. 바이든 정부 때 생긴 클린 에너지 세제 혜택들이 확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환경 생각하며 미래 준비하던 기업들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소식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태양광 같은 청정에너지 주식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속상해하는 투자자들 꽤 많았겠죠? 정리하자면 이 법안은 누군가에게는 기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당신이 뭘 만드느냐에 따라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또 한 번 강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기업들아, 관세 핑계대지 말고 가격 올리지 마. 이 말에 대기업 CEO들 지금 머리 싸매고 있답니다. 월마트, 아마존, 포드, 마텔까지 줄줄이 지목됐고요. 재밌는 건 이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로 정부 조사를 시킬 수도 있고 법도 만들고 심지어 가격 통제라는 초강수를 고려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했던 방식입니다. 90일 동안 가격과 임금을 아예 멈춰버렸던 말 그대로 시간을 멈춘 정책이었죠. 그런데 이게 좀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마트 물가, 햄버거 하나, 커피 한 잔도 정치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진짜 대통령이 나서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화면의 표를 보면 기업들이 어떻게 물가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이키는 성인 의료매 장비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고요. 포드도 일부 수입품 가격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패션 유통업 쉐인은 최대 377%까지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차분하게 하지만 눈은 크게 뜨고 시장을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미국 회사채 시장에 정크본드가 보내는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채권 시장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습니다.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시장 위험 신호는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등급 트리플 C 채권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말했습니다. 이런 신용시장은 위험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어요.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데 말이죠. 하이힐드 채권 중 가장 취약한 애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 둔화 그리고 심하면 침체의 징조일 수 있다는 거죠. 한 채권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고위험 채권에 뛰어들기엔 타이밍이 별로입니다.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도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회사 코어웨이브는 지난주 무려 20억 달러 채권 발행을 성공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예외적으로 이 기업의 미래를 믿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코어웨이브에게는 기쁘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소식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은 봄바람이 부는 듯하지만 그 안엔 찬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옛날엔 미국 사람 5명 중 1명이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처럼 하려면 무려 2,200만 명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720만 명 뿐이라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일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이건 진짜 슬픈 제조업의 현실이죠. 임금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미국 사람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서 공장 하나 지으려면 기계부터 엄청 사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업종이랑 비교하면 제조업은 월급이 짠 편이라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쯤 되면 임금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헷갈리죠. 너무 높아서 부담이고 너무 낮아서 외면받는 아이러니한 임금 구조입니다. 이제는 생각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장난감 같은 단순한 제품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기 어렵습니다. 대신 반도체처럼 노동보다 생각이 중요한 제품은 미국이 잘할 수 있죠. 기계가 잘하고 사람은 아이디어를 내는 세상입니다. 땀보다 아이디어가 빛나는 시대이죠. 이건 좀 멋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이제 뭘 잘해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미국 제조업의 미래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트럼프 코인 많이 가진 사람만 오세요. 트럼프가 직접 연 크립토 만찬에는 트럼프 코인 많이 가진 상위 220명만 초대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탑 25는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진짜 엘리트들만 따로 만나고 백악관 비공식 투어까지 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코인 쌓았더니 진짜 백악관까지 가게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크립토 스타들이 몰려왔습니다. 미국 정부랑 소송 중인 중국 부자 저스틴 선, 유튜브 출신 스타트업 CEO 매튜 리우, 한국의 디지털 자산 운용사 하이퍼리즘 대표까지 갔습니다. 진짜 국제적인 행사였고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죠. 가상화폐 지갑에 적힌 가명으로만 초대를 받았다는 점이 좀 웃기긴 합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코인 보유량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 세상 같죠? 투자자, 셀럽, 유튜버까지 총 출동을 했습니다. 전 NBA 스타 라마 오덤도 참석해 자기 코인을 홍보하고 보수 성향의 유명 리포터 케이블린 싱클레어는 호스트처럼 홍보지의 얼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한 참석자는 트럼프랑 셀카 한 장이면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코인이 사람 자체를 바꾸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이번 만찬은 그냥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차기 대선을 준비하면서도 암호화폐 지지층을 끌어들이는 묘수를 둔 거죠. 백악관 골프장, VIP 만찬, 그리고 코인.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흥미롭기도 하고 어쩌면 살짝 씁쓸하기도 합니다. 돈과 영향력, 그리고 정치, 그 사이에 이들이 서 있는 거니까요. 미국 국채가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닐까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미국 국채보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채권이 더 신뢰받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30년짜리 마이크로소프트 채권 금리가 미국 국채보다 불과 0.2%밖에 높지 않습니다. 예전엔 국채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젠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슬프면서도 놀라운 현실이죠. 지금 미국 국채는 진짜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의 최근 10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3%인데요. 이건 무려 2009년 금융위기 때 주식이 바닥을 쳤을 때랑 같은 수치입니다. 그때 주식 사신 분들 이후 10년간 연평균 17.8%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이 진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좀 무섭지만 이런 숫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돈의 흐름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무려 250억 달러가 채권으로 몰렸습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에는 41억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국채가 다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거 보면 괜히 나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죠. 세상엔 싸게 팔릴 때 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가 그럴지도 모르죠. 다음은 테슬라와 주요 종목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시 24시간 7일 근무 선언을 했습니다. 집중 경영을 하겠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주말 동안 X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려 2만 5천 건 이상의 접속 장애가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인도, 호주 등 전 세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접속이 안 되니 많은 분들이 당황했겠죠. 그래도 다행히 몇 시간 만에 대부분 복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머스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시 24시간 내내 일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공장, 서버실, 회의실에서 자고 일하는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진짜 일을 사랑하긴 하나 봅니다. 지금 머스크는 X, 테슬라, XAI, 그리고 곧 있을 스타쉽 발사까지 정말 많은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니 대단하면서도 왠지 안쓰럽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머스크가 정치 후원 활동을 줄이겠다고 한 점입니다. 지난해 3억 달러 가까이 정치 자금으로 썼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본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으로 테슬라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고 실제로 판매가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머스크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본격적으로 다시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기술과 경영에만 올인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테슬라와 X 그리고 XAI의 행보를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황금 매수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중심엔 늘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요즘 AI 얘기 안 나오는 날이 없죠. 그 중심엔 역시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데이터 센터, AI 칩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AI 없이 기업이 못 버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시대이죠. 이 정도면 무서울 정도로 잘 나가는 거죠.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 이상일까요? 이번 1분기 실적 전년 대비 매출 66%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수치입니다. 5월 28일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게 또 엔비디아 주가에 불을 붙이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협력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우린 엔비디아 칩을 계속 쓸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GPU에서는 독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사우디 기업이랑 협력해서 18,000개 AI 칩 공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기대감이 높아서 약간 부담도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시장 기대감이 높아서 약간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여전히 목표 주가를 228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이 황금 매수일 기회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번 주 시장은 엔비디아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이폰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25% 때리겠다고 말을 했고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대됩니다. AI 수요가 진짜로 계속될까요? 중국향 칩 생산은 잘 되고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TSMC도 덩달아 매수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AI 주식의 운명이 갈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살짝 주춤하다가 354달러에서 새로운 매수 타점이 생겼습니다. 머스크는 2030년까지 내가 직접 운전할게 하면서 CEO 연임을 선언했고
로보택시도 다음 달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세금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에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번 주는 말 그대로 긴장감이 폭발할 수 있는 한 주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 AI 실적 바로미터인 엔비디아, 그리고 금요일에 나올 물가지표 PCE까지 한 주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기회를 노려야 할 시간입니다. 골드만삭스가 고른 진짜 로보택시 주식은 무엇일까요? 테슬라일까요? 포니 AI일까요? 로보택시, 이제 진짜 현실이 됩니다. 이제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죠. 2030년엔 수백만 대의 자율차가 도로를 누릴 예정이라는데요. 이게 2,500달러짜리 시장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은 2030년까지 로보택시 50만 대를 10개 도시에서 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5,400만 달러 시장인데 2035년엔 470억 달러가 될 거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아직도 미래를 만드는 중입니다. 테슬라는 운전대도 없는 사이버 캡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엔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험 운영도 들어갑니다. 와, 이게 진짜 미래구나 싶은 순간이죠. 다음은 포니 A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무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900만 킬로미터 이상을 스스로 달린 자율차입니다. 게다가 10개 넘는 차량 플랫폼에서 기술을 구현했다고 하니 이 회사 좀 심상치 않죠? 최근에 우버와 손잡고 중동 시장 진출까지 발표했습니다. 연말까지 1,000대의 로보택시를 배치할 계획이라니 빠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골드만삭스는 포니 AI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술도 빠르게 커가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조용히 성장하는 포니 AI, 어쩌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차세대 테슬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온큐, 리게티, D-웨이브 퀀텀 양자 컴퓨터 주식 중 누가 진짜일까요? 아이온큐는 요즘 정말 핫합니다. CEO가 우리가 양자계의 엔비디아가 될 거야 라고 말하자마자 주가가 무려 하루 만에 36% 급등했습니다. 라이트싱큐랑 카펠라 스페이스도 인수하고 파트너십도 확장 중인데요. 덕분에 월가에선 여전히 강력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기엔 살짝 고민이 됩니다. 다음은 리게티입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속은 꽉 찬 친구입니다. 리게티는 미국, 영국 정부 지원으로 기술 개발을 착착 진행 중입니다. 아직 매출은 적지만 양자치 판매 확대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모듈형 구조 덕분에 확장성이 뛰어나고 기술력도 꽤 탄탄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딱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승부사 느낌이죠. 아직 빛을 못 봤지만 언젠가 크게 빛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D-웨이브 퀀텀입니다. 화려하게 등장한 스타 D-웨이브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09%나 폭발했습니다. 심지어 양자 우월성도 입증했다니 듣기만 해도 멋집니다. 최신 컴퓨터 어드밴티지 2는 복잡한 문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하죠. 기술은 멋지지만 최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도 될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세 종목 모두 월가에서 강력 매수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큰데요. 아이온큐와 D-웨이브 퀀텀은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단기 리스크가 있는 반면 리게티는 아직 덜 오른 상태라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엔 늘 기회도 있고 위험도 있죠. 하지만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도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기쁨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AI 바람을 타고 훨훨 나는 주식 팔란티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팔란티어가 엄청 뜨고 있죠. 웨드브씨는 목표가를 무려 140달러로 잡았다고 합니다. 요즘 정부도 기업도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로 사람을 대신하는 걸 잘 아는 기업입니다. 진짜 무서운 성장의 시작입니다. 정부의 계약은 든든한 뒷배입니다. 최근엔 미 육군이 무려 7억 9,500만 달러를 추가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믿고 봐야겠죠. 또 IC, 이민 관세 단속 국가도 3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팔란티어 기술이 국가 치안 시스템에도 들어간다니 굉장히 든든하죠. 미국만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나토랑도 손을 잡았습니다. 북미는 물론 유럽까지 AI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골드돔 미사일 방어 체계, 여기에도 팔란티어가 핵심 기업이 될 거란 기대가 큽니다. 이 정도면 안 살 수 없습니다. 국방도 치안도 정부도 팔란티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팔란티어는 지금 제일 앞에 서 있는 서퍼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울고 웃었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 은행들은 비트코인에 또 뒤처졌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큰 은행들은 이제야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JP모건 CEO도 아직 난 비트코인 별로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테더, 서클, 심지어 트럼프 가족 회사까지 트럼프 코인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성공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테슬라는 규제로 울상입니다. 상원에서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테슬라는 이 규제로 엄청난 돈 29억 달러를 벌었거든요. 거기다 전기차 세금 혜택도 줄고 매년 250달러씩 돈을 내야 될 판입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에겐 좀 슬픈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엔트로픽, AI 판을 흔들었습니다.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새 모델 클라우드 옵스 4가 나오면서 오픈 AI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깃허브, 라쿠텐, 블록 같은 기업들도 이미 테스트 중이라니 진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에선 은행들이, 전기차에선 테슬라가, AI에선 스타트업이 웃고 울고 바빴던 한 주였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정보 하나에 울고 웃는 요즘 냉정하게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끄럽지만 진짜 투자자는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불확실성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